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심의 대상은 3개 부서이지만 시민들의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개 부서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부서에 심의하는 날입니다. 특히 3개 부서의 예산 규모는 총 1,538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 4,751억 원의 32.3%에 해당이 되고, 일반회계 예산 4,097억만 따로 보았을 때 38%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늘도 철저히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 2차 정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 소관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지원과, 교통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은 제안 설명에 앞서 각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은영 담당이십니다. 희망복지팀 전임표 담당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강전하 담당이십니다. 생활보장팀 손정수 담당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 최은영 담당이십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본예산 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426억 5,101만 천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19억 6,923만 1천원인 총 446억 2,024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2022년도 예산안에 10.8%에 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세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13억 7,8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339쪽 중단에 연구개발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를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22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비로 일반 비용과 인건비 총 6억 2,1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295만 5천원을 계상하는데 이는 과목 변경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되었음을 양지 바랍니다. 중단입니다.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비로 5억 1,6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구호 물품 지원으로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가부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68억 6,7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18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포 만세운동관 기념 운영 지원을 위해 9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2억 5,3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단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항목에서 속초시 제양군인회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속초시 제양군인회관 엘리베이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올해부터 도 자체 추가 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으로 7,740만 원이 순수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45쪽 하단입니다. 속초 보훈회관 신축을 위해 38억 1,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건축 설계 공무 사례금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신축 관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6억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177,3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향상 추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위해 지원을 위해 8억 5,9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 향상 지원으로 자활사업, 긴급복지, 탈수급자 지원, 동맞춤형 복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위해 38억 2,0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으로 가겠습니다. 특이사항은 긴급복지가 4억 1,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자활 근로사업 지원으로 22억 2,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의 일환으로 코로나 전국을 감안해서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청년 마을 건강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이 1,850만 1천 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중단입니다. 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속초 지역자활센터 차량 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123억 9,4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아동 지원 사업을 위해 재활 서비스, 부모 상담, 주간 활동 보호, 방과후 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 등을 위해 8억 5,294만 9천 원을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영화인 상단입니다. 356쪽 상단입니다. 영화제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9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장애인 단체 기능 보강 사업으로 총 6천만 원을 기능 보강 사업으로 9,072만 원을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기능 보강비 6천만 원과 속초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차량 구입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야구 운영을 위해 8,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를 제일 하단입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24억 9,0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위해 2억 6,0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위해 1억 7,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를 위해 7억 6,7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설계 용역과 BF 인증 비용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11월 9일, 11월 29일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캔코로부터 저희 교동의 장애인 복지센터 예정 구입이 예정지가 저희들한테 매각 결정이 되었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매각 및 건축 절차에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36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402-02 강원도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속초분관 차량 구입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맨 하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3,15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지금 속초시 도문동에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지금 장애인 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1층까지는 지은 상태고 지금 2층 건축비와 장비 보강비로 2억 3,154만 8천 원이 전액 저희 시비 없이 국비와 도비로 지금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6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41억 7,397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맨 밑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으로 1억 5,853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에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일 본회의 시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제안해 주신 저소득 와병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본 프로그램을 1천만 원을 더 저희가 이번에 그 공모식으로 해서 따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 와병, 중증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저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저희 지평부에서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155억 2,754만 5천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에는 생계비, 교육비, 법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를 이동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09만 천 원이 계산됐습니다. 이에는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37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기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7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8억 4,430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에는 의료급여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718페이지 하단입니다. 제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중단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92만 2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에는 의료급여 통합사례관리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제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첫 질의 발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지역 사회도 그렇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은 이제 뭐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결국에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세요? 간략히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사회복지를 하면 빈곤층이 저희들의 주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현대화되면서 사회복지의 대상 계층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할 예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사회복지의 범주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요. 점차 앞으로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빈곤보다는 지역 주민의 삶 전체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절대 빈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인 것은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래 저희가 빈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저희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 전환이라든지 저희 업무 추진의 방향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구 용역비가 4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4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한 예. 번씩 하면 이제 2009년도에 하고 이제 내년에 하는 건가요? 예. 과장님, 저희가 그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구 용역 수행 기간이 이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은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예, 예. 4년 전에 어느 기관에서 했죠? 4년 전에는 통상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그 전에는 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학 협력을 해서 했었는데 그렇죠. 저희 회계법상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모 기관이 예. 입찰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구 용역을 통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예.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제 기초가 되고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이제 국도비 매칭 정책들이고 4년 전에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 맞춤형 속초시다운 복지 사업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장 사실과 차별될 수 있는 예. 연구 경역 결과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말씀드리게 제가 좀 죄송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뭐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장계획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4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예.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재원이지만은 우리 속초만의 타심과 차별화된 복지 정책 한두 개쯤은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343페이지 보면은 예. 우리 보훈단체 지원 민간 이전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보면은 예.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예. 상위군경 월남찬전 전몰 미망인 여기 운영비 인건비 다 나와 있어요. 이 고역제 같은 데는 인건비가 119만 4,250원, 상위군경은 120만 원, 월남참전은 123만 원, 전몰 군경은 95만 원, 전몰 군경 유족회는 86만 원, 특수임무는 110만 원, 6.25 참전은 120만 원, 제한군인은 150만 원. 운영비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예.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지금 이분들이 각자가 그 단체들이 그 사무 보조 요원들을 운영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고요. 예. 예, 저도 그래 현장에 나와서 직접 그걸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뭐 오전 근무든지 예, 오후 그렇습니다. 근무든지 예, 그런 차이가 소위 있고. 얘기해서 인건비 부담과 그 시간적인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 맞게끔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책정해서 예, 이렇게 다 예. 치고 예. 운영비는 왜 운영비는 역시 천차만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4개 단체는 밖에 나가 있고요. 예. 지금 3개 단체는 지금 저희 그 구보훈회가 4개 단체는 거기 같이 있는데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가지만 또 각 그 단체마다 추진하는 특정 사업들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보훈 단체 회원분이 작고를 하셨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영면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나름대로 훈장이 이렇게 복장 갖춰 있고 이제 그러한 소소한 각 단체마다의 행사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운영비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45페이지, 346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보면 서해 수호의 날 들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현충일 행사, 6.25 행사에 보면 시립합창단 공연 보상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체육과 이제 예산 심의할 때 보면은 시립합창단 공연 수당이 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네. 타 기관 행사라든지 타 단체 행사가 아니고 우리 청내 같은 이제 그 관리부서는 틀리지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와서 이제 사전 식전 공연을 하죠. 애국가라든지 뭐 기타 등등 행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공연 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공연 나갈 때마다 수당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연 보상금을 준다는 거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 지급에 대한 우려도 이제 이 예산 자료상으로는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어떻게 부분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전에는 이제 관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 저희 시 소속 그 단원들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의 돈이 그 저희가 공연비를 들이면 사비로 처입되는 게 아니라 세입 저 처리가 답변만 되는 듣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그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러니까 공연 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향군이라 해라든지 타 단체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지원을 나간다 그러면 별개인데 예. 우리 청내 행사에 중복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날씨가 춥습니다. 네. 또 그 지원해 주셔야 되는 여러 기관들 더 좀 신경을 또 써주시길 또 당부드리면서 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예산 관련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사업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 이제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뭐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상황들로 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저는 이 자리를 이런 지원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들인데 이게 언제까지 참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의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장애인 돌봄이라든가 여러 그 종사자들의 상황들이 사실은 그 급여라고 말하기 어려운 활동비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은 50만 원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내고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좀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에서 그 지역에 정말로 귀한 인력이라는 상황들 명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귀하게 여기시고 네. 있고. 그래서 지원 체계를 좀 어떻게 더 확충해낼 수 있을까? 예.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네, 당부를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워크숍이나 교육 그런 거 외에 힐링이나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실은 자긍심이 있으면 또 그 급여의 고하를 불문하고 그 일에 대한 즐거움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자긍심들 좀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살아보지 못한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 그 저희의 행정 예산에서 보면 코로나 관련 방역이나 그 여러 가지 예방 관련 어떤 부분들에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용자 시설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럴 때는 분명히 잡혀야 되는데서 제가 안전총괄과 쪽에 혹시 이런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안전총괄과를 다 모았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예산들이 그 흔히 말하면 정례적으로 갇혀가는 것에 너무 급급해서 정말로 이 시절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인 거잖아요. 하다못해 소독용품 하나, 예, 방역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 하나씩 더 좀 지원을 해드려야지 되는 상황들에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은 좀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갇혀가야 될 어떤 집행부의 관심이 조금 늦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경으로 뭐 국비에서 내려와서 그제서 이제 대응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지자체가 일단 좀 선제적으로 그런 관심이 정책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 올해 이제 차량 구입이 한 3대 정도 들어와요. 지역자활센터, 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 그리고 예. 이제 장애인 복지관 도장애인, 등과,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도비 확충하시느라고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으로 장애인분들의 어떤 그 생활 지원이 좀 수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여기 있던가? 네. 여러 그 보훈 관련 단체들 기념식 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13,000원으로 한 끼로 이제 책정이 되었어요. 예, 예. 네. 제가 전년에 얼마였는지 좀 확인하려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좀 오른 건가요? 이게 아마 전년 예년 수준으로 알고 네. 있고 네. 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급식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명예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제가 높거든요. 많이 하셨다고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번 이제 흔히 보면 저희가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8,000원으로 그동안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속초에서 지금 8,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칼국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가 또 음식값이 좀 높은 지역인 거죠. 실질적으로 한 13,000원 되면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그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359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예. 여기는 근데 끼니당 5,000원으로 359쪽 예. 맨 상단에 있죠. 장애인 예, 무료 그렇습니다. 급식비 지원인데 예. 이 5,000원 지금 단가는 우리 지금 그 어린이집 아이들의 그 점심 중식 단가가 지금 5,000원이거든요. 예, 예. 중식 단가가 5,000원인데 이 장애인 무료 급식비가 5,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원이라는 단가는 매식을 한다면 상당히 적은 단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장애인 도시락은 저희 그 반야 자활 지역 기관과 도시락 사업단과 연계해서 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뺀 도시락 단가가 실비. 5,000원, 실비 네, 5,000원이라면은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식단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식이라면은 5,000원은 뭐 지금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중식 단가랑 같다는 것만 좀 예, 예, 생각을 해주십시오. 거기도 조리원 비용, 기타 등등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 실제 단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체적으로 좀 더 추가할 상황은 없는지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러면 일단 하나 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 정도만 죄송합니다. 발달 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억 7천이 지금 이제 감액된 상황이에요. 예. 이 상황의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 네. 발달 재활 서비스하고 관련된 예산이 이제 국비 도비 10인데요. 네, 네. 이게 매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변경 내시가 되더라고요. 추경에 예, 또 그렇습니다. 잡히나요? 예, 네. 국비나 도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되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당초 그 예산으로만 보면 본 예산으로 보면 상당한 무리가 예, 있겠다 그렇습니다. 싶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1년 안에 이 부분들이 정상화 시켜진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회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형 복지과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로 저희 사회복지로 한 40%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참으로 이 복지라는 거는 어디까지 가야나 주어도 모자라고 주어도 구멍이 보이는 게 복지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복지에 받으신 분, 수혜를 받으신 분은 또 계속적으로 받고 싶어 하고 기초생활자나 차상위지나 하려고 하는 의지력들은 보이질 않고 점차 늘어가는 게 이제 수혜자들이 늘어나는 수량이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모자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 학부형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장애 수급자 받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약간 벗어나고 아니면 받았다가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혜택을 이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영위를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푼도 없으니까 너무나 이제 그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책을 위한 거를 좀 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예. 조금이라도 주면 자기네가 좀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범위에서 벗어난 분이 이제 그 통보를 받고 동사무소에 쫓아와서 담당자한테 몇 시간씩 달굽니다. 기초생활자 받게끔.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는 성화에 못 이겨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게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와라.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기초수급자를 영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집에 이제 도우미로 가시는 분들이 상대성 박탈감이 생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장 지킴이나 1대1 지킴이로 해서 생활 환경 이런 것도 진짜 유심히 봐서 그 일선에서 일선은 모질하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주의를 좀 발휘를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금은 또 더 많이 또 발생을 하고 또 변이도 또 오는 상황에서 그 코로나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호소를 합니다. 예. 그런데 개인 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고통을 이제 혼자 고스란히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가서 하소연을 하면 보건소 담당관들은 그 병원에 의사 소견서를 써갖고 와라. 근데 절대로 의사들이 안 써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일일이 다 포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증이거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좀 구제해 줘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원자 대상자 생활 지원비가 네네. 지금 5억 1,6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몇 명에 얼마 나간 거예요? 지금 올해 저희가 그 한간에는 이런 그 부작용이 되신 분들이 하소연해도 안 들어주니까 예, 뭐 10명에 1명꼴 정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생계 지원비로는 현재 총 1,955명이 나갔고 55가구가 나갔고요. 총 그렇게 나가 있는 상태. 총 한 2,000명 가까이 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1,950원은 가구고요. 예. 가구원은 약 5,509명이 나갔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상하는 범위도 달라지죠?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법률적으로 코로나 좀 생활지원비는 뭐냐면 이제 자가격리라든지 예. 그 저희가 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자가격리를 했을 때 생업을 종사하지 못해서 소득이 중단되는 가구들에 대해서 생활지원비. 예, 생활지원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상비 같은 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지원 생활과에서는 생활지원비만 내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이제 가봤는데 예, 그 지하에 이제 물이 다 새가지고 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공간을.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리적으로 교통은 편리하지만 그 아파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공간 부족이 상당히 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예, 예. 물론 교통은 굉장히 편하고 그 이용자들의 굉장히 용이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렇고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건물 그 수섬 예, 예. 있죠?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상황을 알고 있나요, 그게? 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지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 주공의 소유입니다. 예, 예. 그 주공의 소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재작년에 저희가 거기 방수공사를 했던 걸로 제가 현장 확인을 했고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밑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별도로 또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하에 맞습니다. 그 예, 예. 새 가지고 그걸 좀 폐쇄시키고 있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 각종 BTL 사업이라든지 지금 응모를 꾸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상 딱 네. 여기에 관계된 거 1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푸드뱅크 사업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게 운영비하고 전담 인력 인건비가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최소한으로 나가는 거죠. 예. 네. 이 푸드뱅크 사업이 굉장히 조금은 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늘린다 안 늘린다 그거보다도 사업이 확장된다면은 사업이 확장되고 수혜자가 많다면은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후원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 후원해온 물품을 이제 전달해주고 이러시는데 그 전담 인력도 굉장히 모질해서 그냥 복지관 인원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푸드뱅크 사업이 예. 굉장히 요긴하더라.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바람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자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에 누구보다도 그 현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예산 심의 내용은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예.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고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하고 계시는 우리 중증 와상 장애인들에 대한 기저귀 지원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예. 집행부에서 우리 특히 이제 과장님이야 우리 부서 공무원들께서 발빠르게 또 움직여 주셔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금 지원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저귀 지원 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먼저 한번 네.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소득층 아동을 중증 아동을 대상으로 한 13명 정도를 지금 계획치로 잡고 있고, 네네. 예,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말 지금 저희가 뇌병변이라든지 네. 그 중증 장애인의 그
대상 선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모호성이 있고요. 그래서 네네.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해보면서 네. 지금 올해는 자료 데이터 축적 및 실전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네네. 바탕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네, 생각입니다.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대상 선정이라는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 선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우선 지원해야 되는 예. 상황별로 좀 맞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364페이지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분관 관련돼서 좀 말씀 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이 분관에 보니까 지금 직원이 한 8명 근무하고 계시고 활동 지원이 한 67명 되고요. 예. 이용객이 한 90명 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08년에 사락동에서 속초시 청초마 호반로로 이제 옮겨와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초시 등록장애인이 4,979명인데 이 중 복지관 이용 등록인원이 이제 381명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 중에 비장애인, 이제 등록장애인은 309명이고 비장애인이 72명인데 네. 비장애인은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학부모들이신가요? 안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그 보호자들 가족 상담이라든지 가족 치료 그렇게 그러니까 보호자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번에 그 복지관에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예, 안파가 그렇습니다. 돼서 네네네. 장애인 활동 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예, 예. 또 이 부서 공무원들께서 과장님께서 또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은 네. 참 고생하셨다는 아유, 말씀을 아닙니다.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어, 갖습니다. 이 차량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 활동 지원에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좀 현장에 방문을 해보면 공간 협소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근로자복지회관 바로 옆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건의들도 하시던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저도 와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보임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 중에 하나라고 지금 확인이 됐었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일 거고요. 네. 또 그리고 사실 그 건물의 기본 용도와도 조금 상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뭐 확장을 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추진이 된다면은 그렇게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부서장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3의 대안이라고 하면 뭐 검토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을까요, 속초시가?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그 없죠. 옆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복센터 이제 건립과 예, 예.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국제장애인 영화제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예.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사업도 이제 불투명이 될 수가 있을 예, 것 같은데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취소가 됐고 예, 이제 예. 내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 국제 영화제와 관련된 이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 네.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이렇게 과정께서 잘 아실 텐데요. 예, 보완되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1차적으로 뭐 제가 그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 속초 최선 국제 장애인 영화제가 자리에 매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속초시에 있는 장애인들의 권익 단체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네.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애인 국제 영화제가 장애인 인권 향상에 많은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고 예. 일단 그 문제점이라든가 보완돼야 될 점은 장애인들 우리 운영 주체인 장애인들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 이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기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그 치료와 관련된 상담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이제 장애인들 욕구 문제라든가 이제 진단 후에 개발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역 내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장애인 사례를 이제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 예. 스스로 이제 복지관에 내관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스스로 내관하는 인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그건 고정화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통로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네네.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는 저희 행정의 통로고 네네. 또 그리고 좀 뭐 사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각 협회 또 각 그 본인의 장애의 종별에 맞는 각 협회 차원의 창구로 네. 서비스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기관별로 이제 찾고 있는
그 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예, 예. 우리 지금 청호동하고 대포동에 그 전담 복지팀들 예,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 인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또 그 각 동마다 사회복지 동마다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되고요. 그 인력도 보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질의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예, 예. 복지팀 중에 한 명의 누수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업무는 마비가 됩니다. 예. 그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드릴 거니까 예. 부서의 또 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이사님. 네, 김만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복지는 누누이 이제 얘기를 했고,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속초시 본 예산, 내년 본 예산의 10%가 넘었습니다, 과장님. 예. 예, 그만큼 우리 부서 직원들이 할 일도 또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배려들을 많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 직원분들께 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도 역시 많은 이런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예산 심의 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압축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국가보훈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이 자료에 보면 342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분이 13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공자인데 그런데 저도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예. 심사도 많고 그래도 어느 분들하고 찍은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전 세대들이라 할아버지들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속초에는 13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속초에서는 1년에 10만 원 위로금으로 예. 위무품 지원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개정된 게 있는데 18년도 1월 달서부터 독립유공자 손녀와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예산 내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다 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예, 참고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예,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단체화되어 있는 경우는 광복회 회원들이 되어 광복회죠. 계십니다. 예. 보훈기본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분들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인 행위자 3대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녀, 손자까지. 손자, 손녀. 예, 그리고 예. 각 1명만 받을 수 있는데요. 각 한 명이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에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 유족 기념일 미용품 지원 사업이고요. 예. 예,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글기에는 그렇고 이분들은 독립유공자 분들, 광복회원들은 각 회원 등급마다 등급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훈격마다 뭐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단위의 위로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돈이 지금 보훈처에서 직접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활지원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내용이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예. 그러면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18년도에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을 예. 하는 거죠. 좀 늦긴 했죠. 많이 늦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3명에 대해서 뭐 보훈처하고 내지는 광복회하고 직접적으로 뭐 얘기가 오갔겠지만 다 신청을 해서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신청에 대해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훈행정은 저희가 일반 사회복지행정과는 다르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받으면 그 기초생활수급자시면은 공제가 되나요? 그 돈이 공제가 될 겁니다. 되죠. 예, 소득으로 그게 산정이 되면은 공제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아주 준비가 그렇게 아주
답변에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회관을 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 유공자를 다 시간상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봐도 팔이 없어서 우수하고 있던 사람, 다리 저는 아버지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때는 가족들이 상당히 창피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도 좋지만 고령화하고 노령화가 되어가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 속초의 향후에 예,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와 예. 그다음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뭐 방침들을 좀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뭐 현재 세우는 방침이 뭐 있다 없다 여부보다는 앞으로 보훈행정이 단순하게 수당 지원이 아니라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훈행정은 저희가 사회복지행정처럼 부족한 걸 채워주는 행정이 아니라 그렇죠. 모시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예. 답을 지금 제가 지금 예, 그래.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고령화 점점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참전 유공자 저희가 사망 위로금 지원을 보면 그 수치가 나오는데 올해도 벌써 39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 점점 더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또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신축이 되고 그렇다면은 좀 더 그 고령화 또 노령화에 맞는 보훈 행정에 대한 좀 메커니즘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이제 보훈단체 차량들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 평균 연령을 보면 한 80세 이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최소한 6.25 때 군대를 가야 될 예, 나이와 월남 참전을 갔을 나이면 한 80대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차는 사 줍니다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가 운전을 해요? 예. 뭐 회원분 중에서 나름대로 운전 능력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태우고 다니고 이러셔야 될 텐데 그런 문제도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 타당하신 적이십니다. 예, 저번에 국민은행 뒤 후문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한번 내려오다가 차가 배 위에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결과 그거 뭐예요? 그거 보험 처리하는 거 보니까 운전면허 반납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나이들이시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 좀 해주십시오. 예,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복지비로 지금 속초시 예산의 10%를 쓰는데 그런 배려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꼭 새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왕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이제 기본 질의는 다 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이제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 이제 뇌병변이라고 하면은 뇌 이제 기저질환이어서 이제 신경계 계통이어가지고 신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심한 장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동 휠체어나 기타 보조기구를 써서 예. 이제 사무실을 왕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장애인 사무실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도심지 접근성이야 두 번째 치더라도 장애인들이 왕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장애 편의 시설들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사무실이 운영되는 게 보통의 장애인 사무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만 민간 시설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그것도 이제 국가 소유의 시설에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민간 시설이고 고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동 휠체어라든지 장애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는 이건 역시도 복지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속초시에 유휴 공간이 없다, 빈 사무실이 없다, 이래서 이제 계속 이분들에 대한 공간 확보를 못 해줬지만은 역으로 따져서 이분들이 다 이 어떤 그 세력이 좀 크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단체였으면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뤄왔을 뿐이지 관심이 적었을 뿐이지 절대 공간이 없었던 건 아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지속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 담보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그런 눈치를 보면서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 공간 내에서는 눈치를 안 보겠지만은 그 이동하면서 그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공간 확보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예.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공공 시설 건축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또 우리가 기관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그 건물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어주면서 건축 설계 공모를 한 적이 있나요?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이게 좀 궁금해서 예, 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축 이게 관련 언제부터 이게 건축법 설계 공모를 하고 네. 그 저기 공모 사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잠깐 예,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그 보훈회관 건축 준비를 하다가 또 확인이 된 사항인데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있더라고요. 예.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서 2020년 12월 29일자로 발효된 법령이 2000. 있습니다. 20년 12월 29일자. 예. 거기에는 보면은 설계 금액 5천만 원 이상, 설계 금액 1억 원 이상의 건물들은 국가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고요. 예. 근데 뭐냐면 그건 알고요. 예, 사전 설계부터. 예. 그러니까 그 행위자는 뭐냐면 민간 단체가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예,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국가공공건축심의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설계금액 1억 원 이상의 건물은 법령상 전국 공모로 90일 이상의 공모 절차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은 자부담 얼마, 지자체 보조 얼마 해갖고 짓는 건물도 이거에 해당되나요? 그거 저도 확인했는데요. 예. 행위자 자체가 민간단체일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행위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면은 무조건 저기 건축 공공기관일 경우, 예, 통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우리 행위자가 속초시로 돼 있는 건축 행위가 1억 원 이상짜리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설계 금액이 1억 원요. 예, 설계 금액 1억 원 이상 그동안에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지 저희들도 현황 확인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던 이 걸로 알고 예산은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고 좀 나중에 예, 궁금한 예, 거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또 끊었다 해요? 예, 하나만 더 하고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숙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에서 노숙인들 그 파악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노숙인은 4명이 있습니다. 4명요? 예. 4명이 있고요. 2명은 고성 사람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노숙인의 기준이 어떤 거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이라 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저희 눈에 다수 보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다수 보이고 좀 집단화돼서 움직이면서 술을 같이 마시는 이제 그런 분들로 그룹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저기 문화회관 옆에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하나요? 뭐 비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비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된 뭐 지원을 지금 받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 아까 긴급복지 말고요. 긴급복지로 저희가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 다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5, 6회, 7, 8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그분들도 지치겠지만 저희들도 지치고는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주거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노숙 생활을 하고 그렇죠. 예.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뭐 예, 그렇죠. 주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분들 있고. 자체가 노숙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 패턴 자체가 이제 바깥에서 많이 술을 마시고 뭐 그거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방치입니까? 포기입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끊임없는 그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방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신을 저희가 법상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죠. 행정에서의 복지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사각 지역에 그분들이 놓여 있다라고 판단들을 하셔가지고 행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예, 제가 예, 여기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이게 사업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예. 지금 현재 속초에서 관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51분 계십니다. 51 작년까지 작년 분이요? 말까지 여기 지금 52명입니다. 기거를 하시나요? 정지를 하시나요? 저희가 뭐 지금 일단 51명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분들의 뭐 실제 정주 여부는 사실 뭐 저희들이 직접 그거 한다기보다는 저희 공식적인 데이터상으로는 51명. 51명.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 되셨죠, 다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라기보다 행정과에서도 하나요? 예? 자치행정과. 그 관계는 아마 아닐 거라고 알고 아니죠? 있고, 예, 저희는 뭐 관리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뭐 학비 지원이라든지 직업교육 프로그램, 뭐 단체 프로그램을 좀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요되는 돈이 예, 얼마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420만 원에다가 어울림 한마당 340만 원이 예. 전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착을 완전히 했다고 봅니까?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침은 조금 시간이 경과한 지침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나오셔서 하나원이라는 데서 저희 나름대로의 체화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주거지 선택도 하고요. 나름대로 생활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거기서 하나원에서 퇴소한 이후부터는 본인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급권자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탈북 저희가 오신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복지 혜택을 전적으로 다 준다거나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정착하고 있을 수 있는 생활적인 환경을 네네. 좀 저희가 풍족하게는 못 드리더라도 좀 그렇게 우리 시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월 전에도 이 중에는 예, 맞습니다. 직업을 타 지역으로 가서 왔다 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일자리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이제 많이 일자리도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좀 행정에서 좀 돌봐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 이제 기초 수급자 네. 또 2명이 이제 금액은 적지만 네, 80만 원씩 네, 네. 2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지원과에서 또 3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에서 2명, 네, 네. 또 가족 지원과에서 3명. 기초 수급자라서 이제 이쪽의 그렇습니다. 영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역을 바꿔야 합니까? 예, 일원화시키진 안 하고 예, 예, 예. 그냥 신문 광고비만 별도로 하고 네, 예. 장제비는 이제 80, 예, 그렇습니다. 가족 지원과에서 나가는 걸로 예,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시스템이? 저희 기초수급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신문 공고비가 이제 80만 원이라고 예, 예. 했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저희 장례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은 뭐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업무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원화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 있는 걸로. 기초 수급자라서 이쪽에서 공고 처리한다. 예, 예. 네. 이제 제가 좀 기초 수급자 교육 급여가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예. 처음 나가나요? 예?
처음 시행하나요? 아닙니다. 기초 수급자 교육급여. 예, 교육급여는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라고 정해지게 될 경우에는 약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상급여 해갖고 약 7종, 8종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급여라면 뭐냐면은 수급자 가정 중에 초중고 학생이 있을 경우에 지금 물론 의무 교육이긴 합니다만은 기초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지금 8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예, 예. 제가 이제 그 전 예산을 안 찾아봤는데 예, 예. 여기에는 보니까 전 예산 표시가 없고 네. 859만 8천 원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네. 지금 이 돈은 초, 중고 교육비로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으로 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교육비라기보다는 이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칭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같은 경우 한 28만 6천 원 정도 나가고요. 예. 고등학생은 한 37만 원 정도 나가고. 계속 중고등학생은. 나간다. 예, 예. 계속 사업비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추가 질의로 저는 그 통합 돌봄에 대한 말씀을 좀 네.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2022년 이제 통합 돌봄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겠다. 예. 24년까지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도록 네. 그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선도 사업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지금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속초시 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시장님과 그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실무협의체. 그리고 네. 또 동마다 8개의 네. 각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활동 중인데요. 네, 현재 네. 지금 저희들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역할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이제 현장에서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동단위는 각 동마다 각 동 특성에 맞는 지금 특성화 사업을 네. 많은 동은 5개, 적은 동은 한 2-3개 정도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사실은 얼마나 이 부분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주거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돌봄이나 또 의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서로 협력 체계로 만들어주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348쪽에 보면 지금 회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2회 정도 실시로 그렇게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 본 예산에는 이제 1회로 올라와 있어요. 좀 더 늘려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자꾸 만나야지 논의가 되고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될 텐데 이렇게 축소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운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뭐 나름대로 예산상의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욕구가 생길 때는 추경이 계속 올리는 걸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고요. 아, 네. 예. 지금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한 상황이라서 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네.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도 좀 올리십시오. 7만 원이 1시간 단위인 거잖아요. 예, 예,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1시간 만나서 보고받고 네. 아주 형식적인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사회에 맞습니다. 대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시간 체제일 때는 예, 맞습니다. 예산도 좀 별도로 따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진짜 고맙습니다. 일단 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저희의 그 지역의 통합돌봄, 이 네.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350쪽에 보면 이제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예. 활성화로 지난해까지 이제 200만 원이었는데 저희 현실화 필요하다란 말씀을 이제 행감이나 업무 보고 때 좀 드렸던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만 원으로 예. 좀 전부 다 예산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그 대표를 맡고 계신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에 너무 기대지 않고 네. 최소한도 행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 더불어서
이 지역사회 협의체 이 상황은 이제 동사례 관리와 아주 유기적으로 또 돌아가야지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집행부 해당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해 그래야 주시기 그러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는 그동안 저희 의회나 또 여러 가지 필요성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꼼꼼하게 예. 좀 챙겨졌던 부분들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면서 이제 건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질의에서도 계속 과장님 좀 푸시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사회복지전문팀 이제 증원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장의 동사회복지팀들 그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제 활동 상황을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지원 요청하게 되면 행자부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주민센터의 인력 배치는 이제 동재량으로 또 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제 대안이라고 나와봐야 저는 좀 예측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복지 인력의 이제 재배치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증가하는 복지 욕구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수혜자들, 그 대상자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이 시스템이 전문화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 가서 좀 메모를 좀 해가지고 온 걸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복지 시스템이 지금 주무관하고 담당 계장의 업무 영역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주무관이 부재 시에 담당 계장의 업무 영역을 좀 도와주려고 해도 처리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러면은 좀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좀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관련 그 지원부서에다가도 같은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부서에 요구할 테니까요. 부서 협의시에도 제 핑계도 많이 대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 이제 전 계속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동해 방문할 때마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복지 사각지대 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복지팀들 위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 구입이 2대가 있는 것 같은데 세대입니다. 세 대입니까? 우리 아우름 장애인 자립센터에는 이번엔 올해 갔습니다. 갑니까? 아니 올해 벌써 구입이 돼서 구입이 됐고. 지난달에 지난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참 그렇게 뭐 좀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애로사항이 그거였는데 네네 해결됐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노숙자예요, 과장님. 예. 그 전에는 잘 안 보였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노숙자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요. 하도 그 동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치 뷰가 상당히 좋은 데거든요. 그리고 수목탑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북으로 가고 싶은 아버지 어머님들의 그 희망이 달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수목탑의 노숙자들이 한 15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그랬던 부분을 처음엔 겁도 났지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흩어질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명에서 한 7명 그 사이 이제 모여요. 근데 이제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 예, 무슨 말씀? 그래서 어디다 취직을 시키자면 영미리 철에는 양미리 하는데 거기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현찰로 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도루묵 철에는 또 도루묵 이렇게 해서 근근히 이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직업을 가지면 또 생계비가 또 안 나오고 이러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고 집을 왜 안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 틀린 거야.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서도 내놓은 거고 집에 들어가면 귀찮아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너는 이놈아 또 비교가 되잖아. 예. 너는 임마 누구는 뭐 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카드도 다 정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밖을 배회하다가 거기는 힘에 놀리잖아요. 그렇죠. 예. 힘 센 두고 술 잘 먹는 놈이 또 대장이란 말이죠. 또 그중에 또 대장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은 많이 이제 정화가 많이 되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스스로도 거기 쓰레기 봉투도 갖다 주고 자기들이 먹은 거 치우고 지금 이럴 정도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이제 뭐 듣기를 가서 이제 가져와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먹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날 추울 땐 또 걱정이 많이 돼요. 거기서 술 먹고 거기서 자는 놈들도 있어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요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그냥 창고를 해서 걔들은 그걸 맞았느냐 코로나 접종을 했느냐라고 불러서 물어보니 4명은 안 맞고 1명은 1차를 맞았다고 해요. 이거 보고서에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보건소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실도 있고 같은 시민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죠? 예, 코로나를 안 맞으면 다른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니 또 밥 먹으러 또 형제 집 간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접종 1차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밥 먹으러 간다. 거기 또 무조건 뭐 받았니 안 받았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가서 밥은 또 얻어오고 사람과 접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가 이제 맞으러 가겠습니다까지 됐어요, 과장님. 예. 이론은 이제 뭐 정리가 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 메시지가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조사할 것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이 당초 예산 때문에 묶여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부서 직원들이 가서 어디 사시느냐고 꼼꼼히 다 물어보셨더구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메시지로 갔을 텐데 그 복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기도 또 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보건소에도 얘기하겠지만 예, 충분히 좀 고려 예. 좀 해주세요. 예, 꼭 생기고 궁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까지 하셨는데요. 재추가 질의 신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참 과장님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복지라는 게 이제 삶의 전부가 이제 복지가 되다 보니까 참 사소한 거지만 관심 가져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과장 우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 물품이 전국적으로 키트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전국 물건들을 저도 다 한번 네. 뭐 한 10개 시군 정도의 네.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뭐 많은 데는 8만 원짜리도 가고요. 예. 예, 근데 이제 통상 보니까 기준선이 어디냐면 적십자에서 저희가 재난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응급 키트가 나오는 네,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 저희 속초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기준선으로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작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입장 바꿔놓고 내가 자가격리자일 때 예, 지금 자가격리가 며칠이죠? 10일이나 11일이나 예, 10일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가지 말고 장도 보지 말고 집에서 밥을 먹어라 이 취지인데 사실상 그 긴급 구호 물품을 받았을 때 10일 동안 제가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음식 주로 이제 음식이더라고요. 예, 음식인데
과연 그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지 지자체별로 상이한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건데 예, 좀 틀렸습니다. 많이 상이하다면은 최소한 타 지자체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 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그 리프트 차량이 있나요?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참 이 복지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되고 새로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정동 휠체어라든지 이제 고령 장애인들 그 전동차들 고관절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연로하셔갖고 또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뭐 부품이 뭐 망가져갖고 이제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뭐 교체 부품이라든지 소모성 부품이 있어갖고 갈면은 상관이 없는데 운행 중에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일반 자동차는 카센터 보험을 통해서 카센터에서 그 견인차들이 와가지고 견인을 해가는데 이 전동 휠체어는 난감하다는 거죠. 자가용에 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불렀더니 망가진 전동 휠체어는 실어주지 않더라. 그럼 결국엔 트럭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공감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물론 옆에서 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까지 이동을 시켜주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이런 그 전동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이런 장애인 보장구, 전동차,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수리센터에 고장차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을 비치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통약자 그 차량들이 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 고장차를 장애인 그 보장구 수리센터까지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면은 추가 재원 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직접 바로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이제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은 조금 더 강조하자는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 저도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덜 지원되고 있는 건 없는지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책 발굴을 계속 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 최근 사례를 보면은 80세 이상의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생일 축하금도 지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목욕비 같은 경우도 월 몇 회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련법과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부서에서 참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근데 우리 장애인
관련된 업무 중에서 장애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우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 예. 여기를 보면은 복지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할 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 관련 단체장님들 말씀하는 겁니다. 네. 이분들하고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당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많은 장애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청리학교에 뭐 예를 들자면 학부모 회장님이라든지, 네. 네. 부회장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부모연대 관련된 또 회원님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도 이 위원회에 꼭 구성을 시켜서 네. 앞으로 우리 속초시 장애인 관련 시설과 예산이 지원될 때 이분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부서에서도 장애인 관련 업무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교통과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문화체육과에서 만리공원에 장애인 생활 체육센터를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인데 네. 어찌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박용화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장시간 배석을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뢰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심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순우 과장님과 김은영, 전인표, 강전화, 손정수, 최은영 담당님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던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금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